올라. 오늘은 금요일 산티아고 까미노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부르고스 도시를 벗어나 본격적인 메세타 지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로등 불빛은 환한데 광장과 거리는 참 고요합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도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이곳이 부르고스의 중앙광장 프라자 마요르이고요. 저 아치문을 통과하여서 이제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부르고스는 큰 도시라서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1인용 호텔 싱글룸 52유로, 점심 중식당에 가서 한 15유로, 그리고 저녁에는 또 다른 중식당에 가서 뷔페로 먹었는데 음료수까지 22유로, 돈을 엄청 썼습니다. 이제 또 가난한 영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로수가 아주 멋있지요. 버짐나무, 우리나라 그 플라타나스 나무 같은 종류인데 여기는 가지가 아주 옆쪽으로 쭉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이 가로수는 좀 특이하네요. 지금 모든 나무들이 서로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리지로 되어져 있고요. 한두 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옆과 옆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 가로수 모두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큰 그러한 가로수입니다. 저 사이로 대성당이 음속에 보이고 있는데 도시가 아주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맑은 시냇물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왁작지껄했던 대성당 앞의 광장도 고요합니다. 네, 20분을 걸어서 이제 부르고스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부르고스 성문 바깥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나 도시 외곽은 계속 이어지겠죠. 긴 시간 아마 도시 외곽을 걷게 될 것입니다. 부르고스 중심지를 출발한 지 한 1시간 30분. 동쪽은 훤히 밝아졌고 주변도 밝아졌습니다. 뒤돌아본 동쪽 하늘입니다. 부르고스 외곽 지역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고요. 이제부터는 해발고도 700에서 한 800 정도 이 고온지대인데 이 지역을 메세타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좀 푸르름이 있는데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밀밭이 쭉 이어지는, 그래서 순례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구간을 한 10일 정도 계속 걷게 되겠습니다. 이번 순례길에 제가 꼭 하룻밤 묵고 가고 싶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스트로 헤리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인데요. 코엘료가 극찬을 했던 중세 도시이고, 또 하나 이곳에 한국 아주머니께서 알베르게 숙소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곳에 끓여주는 라면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르고스에서 카스트로 헤리스까지 41km 하루 만에 가기가 좀 어려운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 잘 나가면 또 일정이 너무 또 아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조금 있는데요. 걷는 데까지 걷고 만약 일정이 조금 순조롭지 않으면 그곳에서 라면 하나 얻어먹고 그리고 나머지 길을 갈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결 흘러가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뭔가 하다 보면 탈이 나게 되고 또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20분 정도 걸어서 타르다 호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바에 들려서 뭘 좀 먹고 가겠습니다. 라베데라스 칼사다스 자그마한 마을로 접어듭니다. 순례자를 위한 조형물이 멋지게 마을 중앙에는 늘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요. 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집입니다. 산티아고 길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저런 작은 알베르게 순례자 숙소가 있습니다. 예쁘게 조성된 마을입니다. 저 멀리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네요. 예쁜 벽화도 그려져 있고요. 마을을 빠져나가는 여기에 한 자그마한 예배당 있습니다. 이전에 이곳에 쉬었다 갔던 기억이 있는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순례길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스타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길이 10일 동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밀추수가 끝난 들판은 누렇습니다. 4월 5월에 오게 되면 푸른 밀밭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비가 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은 비는 잘 오지 않고요. 대신 날은 좀 뜨겁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황량한 느낌 받게 되죠.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입니다. 풍력 발전기가 바람을 맞으며 슉슉 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풍력 발전기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데 또 분명히 그 끝은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보이지 않지만 그 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 아래 문지 속에 감춰진 마을이 있습니다. 오르디오스 델 까미노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부르고스에서부터 저곳까지 한 21km, 2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또 카스트로 헤리스까지 한 20km 남아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저 마을에서 하루를 묵고 카스트로 헤리스를 들어갈 생각인데 지금 10시 30분 조금 넘었습니다. 일정이 너무 좀 아까워서 저곳은 잠시
쉬었다 가고 그 다음 마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에서 더 힘이 난다면 카스트로 헤리스까지 한번 그러면 부르고스부터 시작해서 한 41km 42km 될 것 같은데 힘이 붙이면 그 전 마을 몬타나스에서 머물게 될 것이고요. 그러지 아니하면 한번 쭉 뽑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로니오스 델 까미노 마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도 알베르게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서 하룻밤 자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일정이 너무 아깝죠. 길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바 안으로 들어가서 음료수 한 잔과 또 지친 발바닥을 좀 풀어주겠습니다. 예쁜 화분을 이렇게 담벼락에다가 걸어 놓았네요. 날이 뜨거우니까 사람들은 낮에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해가 질무렵이 되면 다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바에서 맥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담수를 하는 것을 날 보았습니다. 예배당이 있네요. 여기 쉼터가 있어서 바도 있고 우리 같이 잤던 헝가리 친구입니다. 예배당 옆에 알베르게 무니시팔 알베르게가 있네요. 여기 무니시팔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공립 알베르게라는 뜻입니다. 알베르게는 여러 종류의 알베르게가 있는데 이렇게 공립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 알베르게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사설 알베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단체나 또 어떤 공동체에서 도네이션으로 운영되는 그런 알베르게도 있습니다. 메세다 고운 길을 이렇게 몇 시간째 걷고 있습니다. 쉴만한 쉼터 그늘도 없고 햇빛은 따갑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길을 내디딥니다. 때가 되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겠지요. 침대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편안한 침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또 걷습니다. 역시 메세타의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1시 한 2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햇살은 뜨겁고 발바닥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하게 될 온타나스에서 걸음을 멈추고 알베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끝이 있습니다. 주께서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을이 골짜기 속에 숨어 있어서 메세타 고운 지대를 걸어갈 때는 마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 딱 가다 보면 골짜기가 나오고 그 속에 감추어진 마을들이 있습니다. 온타나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한 31km 저 마을까지 내려가면 한 32km 정도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이지요.
많이 힘들었던 길이었는데요. 이제 마을이 딱 눈안에 들어오니까 생기가 납니다. 내리막길이라서 오히려 무릎이나 다리는 좀 힘이 듭니다만 그래도 눈앞에 마을이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와.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가 여기 있네요. 아쿠아 새들도 있고요. 여기에 바로 알베르게가 있네요. 첫 번째 집인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씻고 오늘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어제 부르고스 마켓에서 신라면 2개를 사와서 오늘 하나 이 숙소 주방에서 끓였습니다. 양파 하나 팍팍 썰어 넣고 그래서 양파 라면이 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순례자는 없고 배낭이 먼저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제 택시 시스템 또 이제 등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저 봉투 안에다가 5유로 돈을 넣고 이제 그 다음 마을 가야 될 알베르게 주소를 적어 놓고 이 회사에다 전화를 하면 그 회사에서 자동차로 이 배낭을 그 다음 마을 지정한 알베르게에다가 이렇게 갖다 줍니다. 이렇게 하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또 노약자들 또 힘드신 분들은 그냥 배낭 무게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밑은 돌로 그리고 위쪽은 흙벽돌로 지은 그런 건물인데요. 호텔입니다. 내부를 살짝 들여다 보니까 아주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내부는 새롭게 개조를 쫙 했네요. 마을 중앙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 정문 파사다의 모습입니다. 저 위에 종탑이 있고요. 지금 시각 저녁 6시. 우리 성도들은 금요 기도에 마치고 이제 다들 깊은 잠자리에 들어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메세타의 첫날 전체 보니까 한 34km 정도 걸었습니다. 뜨거운 길이었고 또 단조로운 길이었지만 주신 은혜 가운데 잘 걸었습니다. 늘 계획된 대로 잘 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또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그래서 오늘 이 온타나스에서 하룻밤 지내게 되었습니다. 메세타를 걷다 보면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동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골짜기 속에 숨겨진 동네가 쫙 나타납니다. 마치 사막 속에 감추어진 오아시스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히든 카드,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를 예배해 놓으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기적을 예배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우리들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번 주일 우리 최상명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